가로등이죠. 가로등이 이런저런 기능을 추가해서 도시에 설치하는 건데, 그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교육도시의 구조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지금 이번 영상이 아마 14번째 같은데 12번째나 13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도시에 이제 가로등에다가란 표현이 있나? 가로등에 요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개입 없이 사건 사고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가 되시나요? 사람 대신에 AI가 도로를 관찰하고 있다가 도로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상 행동이라든가 혹은 기계나 장치, 자동차, 자전거 등의 어떤 이상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감지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로등을 우리가 어떤 개조하는 그런 방식, 개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능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신 센서, 그러니까 통신 기지국, 5G나 6G의 통신 기지국하고 니어링크의 중계기나 공유기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구려하고 있습니다. 니어링크는 와이파이의 다음 차세대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존 와이파이보다 속도나 모든 점에서 한 발 앞선 나아간 기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군데 제미나이랑 딥식. 오늘 아침에 영 발음이 안 되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4월 23일, 7월 15일. 제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딥식에서 넣었을 때의 내용하고 그리고 제미나이하고 두 군데 같이 보죠. 이건 먼저 제미나이부터 볼까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은 생산 단가는 역시 중국이 제일 낮은 걸로 나왔어요. 아세안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특히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은 아시안 국가보다 중국이 더 낮다. 그 운송비는 대한민국 물론 제일 낮고 그리고 운송과 관세를 다 비교했을 때도 역시 중국이 가장 낮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품들, 전자부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자품 생산은 한국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미나이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중국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알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풍력 터빈 같은 경우 태양광 풍력 터빈을 가로등에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정도 그죠? 풍력은 50W에서 200W급, 태양광은 어 이걸 뭐라고 WP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와트 파워라고 표현하나요? 하여튼 태양광 단위입니다. 100에서 300 정도이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라 하더라도 배터리는 굳이 필요하지가 않지 싶어요. 왜냐니까 도로 밑에 터널 전력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배터리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상전원용으로 넣을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대충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일체형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가로등에다가 이러한 장치들을 추가하는 디자인 관련해서 이렇게 이왕이면 도면도 그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내용을 넣어서 도면을 잘 만들어내는 AI가 어떤 거죠? 도면을 잘 그리는 AI한테 다 넘길 거예요. 코딩하는 AI는 클로드에게 넘기든가 어떻게 할 겁니다. 지금 일단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코딩하고 빼먹고 있는데 도면 작성도 필요하고 작성 있고 다음에 코딩도 필요해요. 코딩도 필요한데 이 코딩 분야는 지금으로서는 클로드가 제일 코딩은 잘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클로드 쪽으로 넘길 것이고 웹사이트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될 텐데 웹사이트는 일단 V0는 쓰긴 썼는데 V0가 성능이 그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웹사이트 만드는 요거는 자동화 시키는 것, 다른 마누스도 뭐 괜찮긴 한데 그렇게 너무 도식적이고 그래요. 그래 차라리 웹사이트 만든 툴은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면 싶어요. 이거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다 구성을 하든가 할 겁니다. 아니면 웹사이트 자체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따 생각해 보죠. 그리고 도면 작성은 도면 작성용 AI. 그래. 생각난 김에 피치 AI 모델 is best for drawing. 드로잉. 드로잉이 제일 좋은 AI는 미드저니 돌이 처음 들어보는 그죠? 이미지 레코그니션. 드로잉 제너리 그러니까 드로잉즈라고 그럴까요? 드로잉즈 앤 다이어그램 이렇게 볼게요. 어떤 A가 제일 좋은지 베스트 뭐 바로 뜨는 게 없네. 이런 것도 AI한테 물어보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 그린다 그럴 거고. 그래서 그룹에게 한번 물어볼게. 어떤 AI가 어떤 AI 모델이 가장 드로잉이 제일 좋은가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일단 우리가 교육도시 관련해서 질문해오고 있었으니까 아마 도면을 교육도시 관련해서 도면을 그리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기. 그래서 제시하는 게 eDrawMax라고 하는 것 하고 Visibility Diagram AI라고 하는 것 하고 Diagram GPT라고 하는 것하고 미로 AI 다 사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들입니다. 제가 도면 루시드 차트, 클래버티브 루시드 차트는 이건 제가 들어본 겁니다. 해서 이베리에이션 한 결과 요렇게 나왔네요. 굿, 엑셀런트 하니까 이드로맥스 AI 얘를 추천하네 보니까. 나중에 이드로맥스 AI를 써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정리했던 이 내용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 이 내용을 주고 이 도면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려내겠죠. 그죠? 그것도 나중에 다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프롬프트하고 설명 영상만 먼저 하고 나중에 도면을 이게 다 추가할게요. 드로잉 도면 들어가고 그리고 코드도 만약에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코드도 넣죠. 그래, 코딩 넣어서 똑같은 질문을 구로한테 비슷한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AI 중에서 코딩이 제일 좋은지 Which AI 모델 best for coding or code generation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구록이 대답을 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장단점을 살펴서 몇 가지 추천할 것 같아요. GitHub Copilot 있고 그리고 엔스로빅 클로드 나오고 그리고 오픈AI의 챗GPT 딥코드 뭔가 이름 자체가 조금 코딩을 잘할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이것도 사기가 많아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록이 추천하는 게 뭔지는 보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이 친구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교육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추천하는 게 GitHub의 코파일럿이네요. 이걸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코파일럿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이거 지난달까지 얘기했고 이번 달 들어와서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보죠. 그래서 코드도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얘기를 좀 더 들어서 보면은
총 비용은 이 정도 될 것이고,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고, 협력 기관은 파인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고, 멀티모달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소리만 처리할, 우리가 문자만 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데가 이런 기업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센스타임하고 매그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하이크 비전인가요? 다후아 테크놀로지 요런데,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리고 로봇 기술은 요런데, JD.com이에요. JD는 징둥이에요. 징둥닷컴, 징둥이라는 기업입니다. 다음에 중국의 대학은 칭화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ROI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는 아직 딱히 얘기가 없네요. 없고. 자, 요게 제미나이 얘기고, 다음에 딥식 얘기도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훨씬 더 간결하죠. 간결해서 비용은 아시안 국가가 제일 낮다고 나왔어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일 낮다고 됐었는데, 이게 사실 좀 맞아요. 왜냐니까 FTA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관세가 10%지만은 아시아는 5%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등 이제 장치 부착하는 방법은 요런 거 아주 간단한 얘기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했을 때 태양광은 한화, 그리고 풍력 터빈 단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아시안이 제일 싸죠. 아시안 국가 제일 싸고, 그리고 풍력 터빈도 아시안이 제일 싸고, 배터리도 제일 싸고, 그죠? 그래서 그 단가를 했을 때 아시안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운송비하고 관세를 포함해서도 아시안이 제일 저렴하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디자인은 빼고 총 비용은 이제 아시안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요 정도 든다.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6,100만 원이니까 한 1,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한 900억, 800억 정도 되겠네요. 800억에서 900억. 그 비용 대비 효용 분석 했을 때, ROI가 무려 33.7% 나왔습니다. 우와. ROI가 10% 넘었으면 그건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33.7%면 굉장히 효용이 크죠. 그래서 협력 기관은 볼까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당연히 멀티모달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좀 다르죠. 화웨이를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크 비전은 똑같이 지금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화웨이가 1등, 그죠? 두 번째는 하이크 비전, 이렇게. 그리고 칭화대에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 이렇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고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이죠. 스마트 방범 반제 스마트 가로등이에요.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좋죠. 앞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AI를 쓰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